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건행인생 채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철학자인 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삶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7가지 교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실천하면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롭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묵자는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타적인 태도와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도울 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실천해야 할까요? 이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을 분별하라.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행동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며 필요할 때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반면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강조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말을 늘어놓거나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며 과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경험이 풍부한 동료가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조언을 해준다면 그는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반면 실제로 깊은 지식이 없으면서도 장황하게 설명하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단순히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중요한 순간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면 겉으로만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결국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들의 말은 많지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며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정으로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교류하면 더욱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으며 보다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움을 얻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강한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밖으로 드러내지 마라. 자신이 가진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를 과시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드러나면 주변 사람들은 이를 2가지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는 당신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고 활용할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혀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가 자신의 성취를 지나치게 자랑하며 떠벌린다면 상사는 그를 더 많은 업무로 혹사시키려 할 수도 있고 동료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협업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조용히 키우고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사람은 더 신뢰를 얻고 오랫동안 인정받게 됩니다. 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근차근 쌓아야 하며 필요할 때 빛을 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태도입니다.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완전히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시가 아닌 활용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야 할 순간을 잘 판단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신뢰를 쌓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겸손하게 이를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능력을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뢰와 존경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과 타이밍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성공적인 인간관계와 커리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과시가 아닌 실질적인 기여와 협력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능력을 과시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실력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신을 성장시키는 태도가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무슨 일이 있어도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만은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자만은 개인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에 만족하는 것은 좋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과신하면 결국 발전을 멈추게 됩니다. 성공은 지속적인 노력과 배움을 통해 유지될 수 있으며 항상 성장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시험에서 연속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공부를 게을리한다면 그의 성적은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꾸준한 노력과 겸손한 태도로 학습을 지속하는 학생은 더욱 깊이 있는 지식을 쌓고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초반 성과에 안주하여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 않는다면 결국 변화하는 환경에서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업계의 트렌드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사람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며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더의 자리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과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사람의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리더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조직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반면 자만하는 리더는 협력을 저해하고 조직 내 불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자기 개선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길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공을 가져올 것입니다. 넷째, 칭찬에 쉽게 흔들리지 마라. 칭찬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때로는 방심을 불러일으켜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기쁘고 자부심을 느끼지만 이로 인해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준다면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바로잡지 못하고 점점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며 때때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정말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선점에 대한 조언을 함께 제공한다면 이는 직원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첨하는 동료나 상사가 완벽하다는 식의 과장된 칭찬만 한다면 이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깨닫지 못하고 현재 상태에 안주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칭찬이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가 되려면 진실된 평가와 개선을 위한 조언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칭찬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 그것이 단순한 미사여구인지 아니면 발전을 위한 진실된 조언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할 때도 상대방이 발전할 수 있도록 솔직하면서도 배려 있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의 또 다른 측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칭찬을 듣고 자만하거나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운동선수가 코치로부터 너는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는 칭찬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선수가 이 칭찬을 듣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실력은 정체될 것입니다. 하지만 칭찬을 동기부여로 삼고 더욱 노력한다면 그는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칭찬은 신중하게 활용해야 하며 적절한 비판과 조언이 동반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을 때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라.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쉽게 원한을 품고 이는 관계의 악화를 불러옵니다.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중 상대방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대신 이런 관점에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방지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나 태도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더 긍정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 방향을 두고 동료와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논리를 완전히 배척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은 설득력이 있지만 이 측면에서 다른 접근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도 열린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논리적이고 차분한 접근을 유지하면 불필요한 감정적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논쟁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더 나은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섯째,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이 가장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며 나의 생각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태도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이끄는 필수 요소이며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 회의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전략이 최선이라고 확신하며 타인의 제안을 무시한다면 이는 조직 내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논의하면 더 나은 해결책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수용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조직은 보다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논의할 때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팀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한 가지 접근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실험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나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강한 신념을 가지면서도 유연한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 열린 자세로 소통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타인의 시각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유연한 사고방식과 열린 태도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열린 마음과 경청하는 태도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7째,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성장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 역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점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라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교류하는지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시절 좋은 멘토를 만나 조언을 받으며 꾸준히 성장하는 학생과 유흥에 빠져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친구들과 어울려 나태해지는 학생을 비교해보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면 부정적인 환경에 머물게 되면 자기 개발의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배움을 얻고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자신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 중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공유하며 팀 전체의 역량을 향상시킨다면 그와의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과 지나치게 가까이 하면 나 역시 불필요한 불평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단순히 친분을 쌓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단순한 친목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결국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묵자의 7가지 지혜 어떻게 보셨나요? 각 조언을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훈을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